다음으로 부동산 등기는 그럼 무엇을 등기하는가? 등기의 대상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크게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변동, 이 두 가지를 등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고 왔듯이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그 등기의 대상으로 할 때 모든 토지에 대한 사항을 전부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량도 너무 많아지거니와 필요한 사항을만 조목조목해서 정확하게 일반인들한테 공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를 필수 등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여러분의 주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8-8 번지 대 300제곱미터,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소의 표기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이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적어줬을 때, 이 정도 등기가 됐을 때, 일반인이 볼 때 이 땅 중에 어느 땅이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땅이다라고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의 정도가 여기까지는 기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도 따져보겠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가 보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에, 어느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게 공부상, 등기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를 보시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재와 지번이 등기됩니다. 서울시 서초동 어디, 이렇게 지번이 등기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건물 번호가 등기됩니다. 건물 번호. 그래서 지번과 다르게 건물에만 부여되는 건물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명 주소 같은 게 있죠.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뭐 서초구 반포대로 87 이렇게 무슨 로 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 번호, 이것을 우리는 건물 번호라고 그럽니다. 건물 번호. 자, 그다음에 구조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조, 이렇게 해당 건물을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조직, 어떤 조직으로 지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면적을 등기합니다. 해서 무슨 제곱미터, 이렇게 등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느 땅에 건물이 어떻게 서 있고 그 번호가 어디고 이 건물은 어떤 구조로 지어졌고 면적이 얼마인가 라고 대략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부동산 표시의 정도는 해당 부동산 표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등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권리의 변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변동. 자, 여러분 앞으로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세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발생, 변경, 소멸.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것을 자, 득, 실,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조문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득실 변경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해당 권리의 변동을 얘기합니다. 해당 그 권리가 물건이면 물건 변동, 채권이면 채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부동산 물건의 변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 변동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등기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해당 권리가 보존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권리가 발생할 때, 소유권이 발생할 때 보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가 발생할 때는 전부 설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건조단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나 소유권 설정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처음에 발생하는 형태를
뛰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발생된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의 변경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이 A라는 명의에서 B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바뀌었죠.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중에 면적이 만약에 바뀝니다. 그러면 사후에 변경 등기가 일어나게 된 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와 비교해서 이 경정이라는 뜻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는 사후에 면적이 바뀐 것이고 경정 등기는 잘못된 등기, 착오된 등기를 처음에 신청하고 뒤에 그 잘못을 바로 잡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멸이 있습니다.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에는 멸실 등기와 말소 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소 등기는 권리의 말소를 얘기합니다. 권리가 처음에 발생했죠. 이처럼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권리들이 발생했죠.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당 권리가 그 기능을 다하고 말소할 때 등기부상의 말소를 얘기합니다. 말소. 자, 그런데 멸실은 해당 부동산이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 다음에 해일이 와서 이렇게 덮쳐버렸다 하면 부동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이때 하는 게 바로 멸실 등기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말소는 권리의 말소를 얘기하고 멸실은 부동산 현상의 멸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소멸되는 원인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시와 권리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